네, 안녕하세요. 금일 세미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신러닝 컴프레hen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현재까지 진행된 MRC 기준 어, 의미 있는 연구들의 마일스톤을 한번 되짚어보고 알렛이라는 머신러닝 컴프레hen션의 한 논문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지난 시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 머신러닝 컴프레hen션, 즉 기계 독해라는 이 자연어 처리의 한 분야는 2017년 이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컴프리헨션이라는 것이 주어진 어떤 문서나 텍스트로부터 그 의미 정보를 서머라이즈하고 의미를 종합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앤서를 문서로부터 생성해주거나 찾아주는, 추출해주는 그런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서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에서 답변과 가장 잘 맞는 어떤 텍스트를 추출해 주거나 혹은 생성해 주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셋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래와 같은 4개의 데이터셋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런 머신러닝 컴프레hen션 데이터셋으로는 MS 마르코 데이터셋이 있겠고요. 이 해당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0만여 개의 쿼리를 통해서 즉 이 MS의 자사 프로타 사이트인 빙의 검색 로그를 이용해서 질문과 그 해당하는 답변을 이제 로그를 추적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MS 마르코 데이터셋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세미나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MS 마르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하는 학습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따로 블라인드해서 제공하고 있어 이 해당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한 성능 평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성능을 리더보드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쿼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버전 1.0과 버전 2.0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수의 연구에서 어떤 성능 지표의 기준으로서 리더보드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연구들에서 이를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버트 관련 다양한 제안 방법론들이 이러한 MS 마르코와 스쿼드 데이터셋에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높은 성능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단순한 어떤 RNN 기반의 이런 머신러닝 컴프레hen션이 주를 이뤘다면 2015년, 2016년이 들면서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면서 그 성능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이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까지 확장돼서 그 성능이 이제 인간의 수준에 근사하게 끌어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 플러스 보시면 여기 보시는 퀘스천 앤서링과 서머라이제이션, 머신러닝 트랜스레이션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의 구조나 메커니즘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가지를 펼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부분 거의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앤 앤서링에 대해서 마이스톤을 좀 짚어본다면 처음에는 단어 레벨 혹은 문장 구문 단위의 퀘스천 앤서링이 주를 이루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다양한 어텐션 메커니즘이 도입되면서 그 연구가 확장되어 왔는데요. 초반에 센텐스와 프레이즈 레벨의 단위의 퀘스천 앤 앤서링은 데이터셋에 좀 의존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예시를 든 센텐스 레벨, 즉 문장 단위의 레벨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의 패서지와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이 질의에 응답하는 답변을 해당 패서지로부터 문장 단위로부터 찾아내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있는 문장 전체 자체를 추출하다 보니 답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러한 문제를 좀 극복하고자 이제 문장에서 좀 더 조금 축소된 구문 단위의 추출 혹은 구문 단위 답변 생성으로 이제 시도가 이어졌고요.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 게 이제 스쿼드 데이터셋 버전 1.0이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제한 방문들이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다양한 어텐션 메커니즘이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처음에는 크로스 어텐션, 셀프 어텐션, 그 이후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어텐션 메커니즘 중 하나 이제 크로스 어텐션인데요. 이 퀘스천 앤 앤서링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제 패서지로부터 퀘스천이 의도하는 정답을 찾거나 추출하는 과정이 되는데 이런 찾고자 하는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반영할 때 그러니까 즉 문서에서 질문이 가장 어텐션이 높은 부분과 반대로 질문에서 문장으로부터 가장 어텐션이 높은 걸 서로 참조하고 이제 추론하면서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다시피 좌측이 어떤 패서지의 그 문서로부터 인베딩한 벡터를 받아들이는 네트워크라면 반대로 퀘스천으로부터도 똑같지만 이런 인코더 단계를 거쳐 벡터화를 시킨 후에 서로에게서의 어텐션을 서로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의 예시로 보신다면 현재 패서지로부터 Who wrote Second Corinthian이라는 질의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 패서지에서의 Who가 누구를 의미하며 wrote이 의미하는 건 이 패서지에서 어떤 wrote이 의미하는지 서로 참조하면서 그 답변을 찾아가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Bidirectional Attention Flow for Machine Comprehension이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이 패사지라는 걸 이제 컨테스트 벡터로서 이제 그 RNN 인코더 단계를 받아들인다면 반대로 질의를 이제 쿼리라는 부분으로부터 인코더 단계를 거쳐서 서로의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원하는 앤서를 찾아가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텐션의 개념으로 이제 제한된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인데요. 이 동일한 패서지와 퀘스천에서 과연 이 디스 에피스라는 부분이 이 해당 패서지에서 어떤 에피스를 말하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즉 같은 패서지에서의 그런 단어들 간에서도
문서 자체 내에서의 어텐션을 반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스 에피슬이 결국 패서지 전반부에 등장한 세컨드 에피슬이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게 되고, 이게 이런 퀘스천에서의 앤서를 만들어 생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는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프 어텐션의 한 예시로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로부터 질의에 응답하는 어떤 앤서를 추출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는데, 해당 부분과 문서 내에서도 어떤 유사한 어떤 정보 조각들을 익스트랙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 중 하나인 Gated Self-Matching Networks for Reading Comprehension and Question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논문은 ACL 2017년에 발표가 됐고요. 이 해당 논문에서 좀 더 디벨롭된 버전이 이제 알렛이라는 논문으로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텐션으로 더 지나가서 이제 다양한 멀티헤더를 통한 트랜스퍼 러닝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주어진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용량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정답셋이 존재하는, 즉 unlabeled 데이터셋을 좀 더 활용한다면 이에 대한 이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좀 더 높은 성능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시도에서 시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용량의 그런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학습을 하고 얘를 기존에 있는 스쿼드나 MS 말코 데이터셋 같이 활용한다면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도에서 제안된 방법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린 논문은 다음 두 개의 논문인데요. 제목은 다르지만 결국 알렛이라는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부분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 해당 논문에서의 태스크는 기존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이런 머신러닝 컴프레hension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데이터셋, 스쿼드 데이터셋과 MS 말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스쿼드 데이터셋이 버전 1.0 기준으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쿼드 버전 데이터셋 버전 1.0을 사용하였고요. 네, 그래서 해당 알렛에서의 제안하는 방법론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알고져 있는 클러스터 어텐션 개념으로서 이제 퀘스천 어웨어 패스지, 즉 게이티드 어텐션 베이스로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서 내에서의 자체적으로 어텐션을 하는 어떤 셀프 매칭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클러스터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동시에 반영한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매칭 어텐션을 같이 반영하다 보니 어떤 제공하는 이 패스지 혹은 다큐멘트에서의 정보관에서 해당하는 단어들이 이전에서의 문맥에서의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까지도 반영이 가능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해당 알렛의 경우 이제 크게 세 가지 파츠로 구성되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게이티드 어텐션 베이스 RNN을 통해서 퀘스천에서의 과 패스지로부터 서로의 참조를 통해서 어텐션을 반영하는 네트워크 구조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셀프 매칭 레이어
통해서 패스지, 즉 문서 안에서의 어떤 어텐션을 반영하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패서지에서의 앤서의 위치를 유추해내가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마지막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를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패서지와 캐스처는 동일하게 워드 임베딩과 캐릭터 단위의 레벨에서의 임베딩을 동시에 활용해서 RNN 인코더 단계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게이티드 베이스드 RNN 네트워크 구조를 통한 퀘스천 앤 패서지 매칭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 패서지 안에서의 셀프 매칭 레이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퀘스천에 대응하는 앤서를 유추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하는 앤서의 위치를 프리딕션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퀘스천에 대응하는 그 패서지에서의 앤서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해당하는 패서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음과 같은 두 단계, 세 단계에 거쳐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유추하게 되고, 그래서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과 퀘스천에 대응되는 포인터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앤서의 위치, 시작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프레딕션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퀘스천 앤 패서지 인코더 단계는 동일한 방식으로 퀘스천과 패서지의 문서로부터 텍스트로부터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레이어가 되겠는데요. 이 퀘스천 앤 패서지를 인코딩하는 단계에서 이제 총 두 개의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글러브나 워투백과 같은 워드 레벨의 임베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캐릭터 레벨 단위의 임베딩을 수행하는데, 즉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수준에서의 임베딩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캐릭터 레벨의 임베딩을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실제로 이 워드 레벨의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는 버큐블러리 사이즈가 넘어가면 이제 아웃 오브 버큐블러리라고 해서 그 모든 단어를 리프레젠테이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릭터 레벨의 임베딩까지 동시에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해당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임베딩 프로시저는 모두 다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을 통해서 인코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RNN 셀 같은 경우는 뭐 LSTM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해당하는 페이퍼에서는 GRU 셀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LSTM도 사용을 고려해 보았겠지만, 그 연산에 아무래도 이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스테이트가 깊어질수록 이제 길어질수록 이런 컴퓨테이션이 많이 컴퓨테이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좀 더 컴퓨테이션이 좀 덜 소모가 되는 GRU 셀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퀘스천과 패스지를 인코딩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퀘스천과 패스지 사이에서의 어텐션을 반영해서 이 패스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해당 페이퍼에서는 게이티드 어텐션 베이스드 RN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퀘스천과 다큐멘트 사이에서의 그 서로 참조하는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유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RNN과 같게 이제 VPT를 추론하게 되는데, 이 해당 과정에서 이제 어텐션을 반영해서 퀘스천의
가장 어텐션이 높은, 아니 가장이 아닌 퀘스천에서의 어텐션을 반영한 패사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추론하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어텐션된 부분과 기존 과거 VPT-1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패서지의 리프레젠테이션에서의 어텐션을 반영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 RNS를 통해서 동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제 패서지 셀프 매칭 레이어가 수행되는데요. 이 해당 레이어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퀘스천에 레퍼된 어텐션을 반영한 패서지 리프레젠테이션을 기준으로 해당 패서지 안에서의 셀프 매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패서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RNN을 통해서 계속 그 과거의 문맥까지 유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하다 보면 그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패서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에 제한된 부분밖에 참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당한 부분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패스지 안에서의 매칭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그 리프레젠테이션과 전체 문서, 즉 패서지에서의 어텐션을 동시에 반영해가지고 이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단계에서의 그 퀘스천을 반영한 패스지 리프레젠테이션과 동시에 이 전체 풀 패서지를 같이 소프트 어텐션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HPT라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 인포메이션을 반영한 패서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번 더 전체 패서지 자체에서의 어텐션을 반영을 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엔 HTTP라는 어떤 퀘스천도 레퍼드 되고 문서 자체에서의 셀프 어텐션도 반영된 리프레젠테이션을 저희는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건 리프레젠테이션 현재 HP인데요. 그럼 이런 HP를 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퀘스천에서의 어떤 부분과 대응되는 답변이 위치하는지를 추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알렛의 마지막 레이어 단계에서는 이제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하는 패서지에서 퀘스천에 대응되는 앤서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이제 프레딕션 하게 됩니다. 이런 포인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2015년에 제안된 논문으로서 소프트맥스 확률값의 분포로서 이제 가변적인 길이의 딕셔너리부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추론하게 되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어떤 가변적인 길이로부터 시작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에 끝난지를 일종의 포인터로서 얘가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어떤 입력 바스로 받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아들였을 때 해당하는 소프트매트의 어텐션을 동일하게 수행을 하되 해당하는 맥스 값이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이제 PT라는 어떤 인덱스를 기준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알렛의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퀘스천에 대응하는 어떤 RQ라는 리프레젠테이션과 지금 현재 게이티드 어텐션과 셀프 매칭 어텐션을 통해서 추론된 HP라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반영해서 이 포인트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 패세지에서의 앤서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 풀링 퀘스천을 통해,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퀘스천 단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의 어텐션을 반영하여
이 패스지 리프레젠테이션 HP를 기준으로 이제 그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예측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알렛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의 제한하는 네트워크의 로스 값은 네거티브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하는데요. 실제 정답셋의 그 위치와 이 네트워크가 추론한 앤서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에 대한 그런 주수의 그 차이를 통해서 이 로스 값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학습 데이터는 이제 스코드 데이터셋 버전 1.0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파티션한 8대 1대 1의 비율을 사용하였고요. 이 워드 인베딩에 사용할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 이제 스탠포드 코어 NLP를 사용했고, 이 워드 인베딩 방식으로는 글로브를 사용했는데, 이제 아웃 오브 버큘러리 토큰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단순 제로 벡터를 사용하였고요. 워드 인베딩과 동시에 사용하는 캐릭터 인베딩 같은 경우 이제 바이디렉션의 GRU 셀을 통해서 학습 과정에서 같이 캐릭터 레벨 단위의 인베딩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티드 어텐션과 셀프 매칭 어텐션에 사용되는 이제 인코더 단의 리프레젠테이션은 3레이어의 바이디렉션한 GRU 셀을 통해서 인코딩을 수행을 하고 모든 이런 GRU 셀 같은 경우 히든 벡터 랭스를 75로 맞춰놓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런 GRU 셀에 대한 드랍아웃 같은 경우 0.2의 비율로 수행을 했고 해당하는 로스에 대한 옵티마이저로서는 아다 델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텐서로 한번 구현해보고 텐서에 대한 플로우의 이제 그래프를 시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결과를 한번 종합해보면 당시 시점을 이런 스쿼드 데이터셋에서는 가장 좋은 소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싱글 모델 기준으로 된 EM 메저 에퍼 스코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제한된 어떤 다양한 어떤 어텐션 개념의 메커니즘과 대비해서 가장 좋은 EM 스코어와 에퍼 스코어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앙상거를 했을 때도 해당하는 제한하는 알렛의 스코어 그 자체가 EM 스코어와 F1 스코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학습은 스쿼드 데이터스로 했지만 이제 테스트도 역시 MS 마르코 데이터스 통해서도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요. MS 마르코 데이터셋 기준으로도 당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비교되는 논문들과 대비해서 루지와 비엘리오 스코어 기준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히트맵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스지 안에서의 셀프 매칭을 통해서 어텐션을 반영하여 리프레젠테이션을 추론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한 예제를 가져온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X축에는 현재 패스지 워드를 의미하고요. Y축에는 전체 홀 패스지 워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히트맵으로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어텐션이 높게 반영된 토큰들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예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성적인 평가이지만 그렇게 의미 없는 결과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이 해당하는 알렛셋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퀘스천 앤서링 즉 MRC를 태스크를 수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게이티드 어텐션 베이스드 RNN을 통해서 퀘스천에 반영하는 패스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추론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 이제 셀프 매칭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패스지 자체 스스로에서의 단어들 사이에 어텐션을 반영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인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하는 패스지에서의 정답의 위치를 찾아가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